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혹시 평소에 남들보다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남 부끄럽다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모습 때문에 기운이 빠진다고 걱정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사실 그동안 땀 때문에 고생하셨던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중에는 내가 혹시 몸이 허한 건 아닐까 걱정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좋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으니 마음 편히 들어보시길 권유해드려요. 우리가 흔히 땀을 흘리면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에 대들보를 세우는 과정에서 체질에 따라 땀은 아주 귀한 보약이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오늘 이야기할 태음인 분들에게는 땀이야말로 몸속에 노폐물을 내보내고 기운을 순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큰 도움이 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건강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동안 단순히 나이 탓이라며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하루 버티셨을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 참 마음이 짠해지는데요. 이제는 동의보감 속 허준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우리 몸을 더 아끼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니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건강비책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의 지도를 그려보는 마음으로 사상체질 중 태음인에 대해 깊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해요. 태음인은 한의학적으로 간대폐소라고 해서 간의 기능은 튼튼하지만 상대적으로 폐의 기운이 약한 체질을 말한답니다. 이런 체질적 특성 때문에 태음인 분들은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기보다는 안으로 자꾸 모으고 쌓아두려는 성질이 강해서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하면 몸이 무겁고 답답해지기 쉬운 법이지요. 동의보감에서는 태음인의 형색을 보고 체격이 듬직하고 골격이 굵은 경우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치 든든한 고목나무처럼 겉보기에는 아주 건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운이 잘 소통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으로 꽉 막힌 기운을 밖으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일인데 그 열쇠가 바로 여러분이 그토록 고민하셨던 피부의 모공과 땀에 숨겨져 있답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중에는 조금만 걸어도 얼굴이 달아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져서 손수건을 손에서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태음인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굴뚝이 막힌 악권이와 같아서 속병이 생기기 아주 쉬운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땀이 구슬처럼 송골송골 맺히고 전신에서 촉촉하게 배어나와야 비로소 폐의 기운이 살아나고 심장에 열이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순환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랍니다. 혹시 주변에서 땀을 흘리면 기운이 빠지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운동을 주저하셨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에게 땀은 독이 아니라 몸속을 청소하는 깨끗한 빗물과도 같아서 땀을 흘리고 난 뒤에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해지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만약 태음인이 땀이 전혀 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하면서 몸이 붓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으니 이때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몸을 살펴주셔야 해요. 동의보감 양생법의 핵심은 자연의 흐름에 우리 몸을 맡기는 것인데 태음인은 마치 비옥한 땅과 같아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이를 에너지로 태워 없애는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저축하듯 맛있는 음식을 드셨다면 그만큼의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해 주어야만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성인병이라는 불청객으로부터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태음인에게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다이어트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로 움직여서 폐를 튼튼하게 자극해주면 약했던 폐 기운이 살아나면서 전신의 기혈순환이 마치 시냇물 흐르듯 매끄러워진답니다. 처음에는 운동화 끈을 묶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한 번 땀을 쫙 빼고 나면 멀리가 맑아지고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동안 체중이 늘어 고민이셨던 분들도 단순히 굶어서 살을 빼려 하기보다는 기운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을 길러주시는 것이 훨씬 중요하답니다. 태음인의 지방은 기운이 뭉쳐서 생긴 경우가 많기에 이를 녹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의 온도를 높여주는
유산소 운동이 동반되어야 하거든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여서 피부 모공을 열어주는 습관을 들이시면 어느새 거울 속의 내 모습이 활기차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스스로가 참 대견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을 시작하실 때는 너무 거창한 계획보다는 집 근처를 가볍게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에게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가 아주 좋은데 팔을 크게 흔들며 가슴을 활짝 펴고 걸으면 폐로 들어오는 공기가 맑아지고 가슴 속 답답함도 함께 찢겨 내려간답니다. 이때 땀이 적당히 배어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몸의 자생력이 가동되는 순간이니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 몸을 살리는 소중한 보석이라고 생각하며 기쁘게 즐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운동을 하면 무릎이나 관절이 아파서 힘들다고 하시는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는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는 운동을 추천해드려요. 물의 저항을 이용하면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태음인에게 꼭 필요한 전신 운동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떤 운동이든 중요한 것은 나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기분 좋은 땀을 흘리는 것에 집중하는 다정한 마음가짐이랍니다. 허준 선생님께서도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로 적절한 움직임과 마음의 평온을 강조하셨는데 태음인은 마음이 너그러운 반면 한번 고민에 빠지면 깊게 침잠하는 성향이 있어 몸을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약이 되기도 해요. 밖으로 나가 햇볕을 쬐며 땀을 흘리다 보면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잡념들이 사라지고 오직 내 숨소리와 발걸음에만 집중하게 되어 정신적인 해독작용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음인 건강의 척도인 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건강한 땀은 냄새가 나지 않고 끈적임이 적으며 흘리고 난 뒤에 몸이 개운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로 식은땀이 나거나 국소 부위에만 과하게 땀이 나면서 기운이 쭉 빠진다면 그것은 기결핍 상태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해요.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듯 몸속도 땀이라는 도구를 통해 세수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땀 흘리는 과정이 더 이상 귀찮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정성스러운 의식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운동 후에 마시는 물 한 잔도 태음인에게는 보약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음미하며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려요. 급하게 마시는 찬물은 모공을 갑자기 닫게 만들어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우리 몸이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달래주는 지혜가 필요하답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해주면서 고생한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 구독자님들의 하루를 더욱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특히 중년 이후의 태음인 분들은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쉬운데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면 뼈와 근육이 튼튼해져서 노후 건강에 든든한 미천이 된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열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아서 근육이 잘 발달해 있으면 땀 배출도 훨씬 원활해지고 체온 조절도 쉬워지거든요. 처음에는 스쿼트 5회, 팔굽혀펴기 5회처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운동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고 그 과정에서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거예요.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양생의 핵심 중 하나는 과유불급인데 아무리 태음인에게 땀이 좋다고 해도 탈진할 정도로 무리하게 몸을 혹사시키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기분 좋게 땀이 맺힐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운동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통해 기운을 보충해 주어야 한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우리가 아껴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을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자극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에게 유독 추천하는 운동 중 하나는 바로 등산인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을 오르는 행위는 폐 기능을 극대화하고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거든요.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를 들이마시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실 텐데 이것이 바로 태음인의 폐 기운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랍니다. 정상에 올라땀을 닦으며 내려다보는 풍경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독소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큼 강렬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나들이를 계획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지요. 생활 속에서 땀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반신욕이나 조욕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날에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강제로라도 순환을 도와주면 정체되어 있던 기혈이 풀리면서 태우민 특유의 부종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답니다. 이때 물의 온도는 40도 내외가 적당하며 20분 정도 느긋하게 즐기시다 보면 어느새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잠도 훨씬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태음인 분들은 식탐이 조금 강한 편이라 과식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음식을 드실 때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전신으로 잘 전달되었단 분비에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무브로콜리나 도라지 같은 음식은 태음인의 폐 기능을 돕고 가래를 사겨주는 효과가 있어 식단에 자주 올리시면 참 좋거든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즐겁게 움직여서 땀을 흘리는 이 단순한 순환이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삶을 얼마나 유택하게 만들어줄지 상상만 해도 제 마음이 다 벅차오르는 것 같아요. 가끔은 땀이 너무 안 나서 고민이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피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를 병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려요. 태음인은 피부가 두껍고 치밀한 경우가 많아 모공이 잘 열리지 않을 수 있는데 따뜻한 수건으로 피부를 닦아주거나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모공이 자극을 받아 땀 배출이 한결 수월해진답니다. 내 몸을 소중한 도자기 닦듯이 정성껏 돌봐주다 보면 막혔던 통로가 열리고 기운이 소통되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내 몸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운동할 때 입는 옷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데 통기성이 좋고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소재나 기능성 의류를 선택해서 피부가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꽉 끼는 옷은 기혈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급적 편안한 복장으로 운동에 임하시는 것이 태음인 양생법에 더 부합한답니다.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는 그 마음이 모여서 건강이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니 오늘도 나를 위한 작은 배려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동의보감 원문에 따르면 태음인의 병은 땀이 나면 낫는다는 구절이 있을 정도로 땀은 치료의 핵심 지표로 활용되기도 했어요. 이는 땀이 단순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체내의 비정상적인 열기와 습기를 몰아내는 강력한 해독 과정임을 방증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짜증을 내기보다는 내 몸속의 독소들이 시원하게 빠져나가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미소 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에게 있어 땀은 마치 자동차의 냉각수와 같아서 과열된 엔진을 식혀주고 부드럽게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거든요. 만약 땀이 제대로 나지 않아 몸 안에 열이 쌓이면 혈압이 오르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매일 적절한 유산소 운동으로 엔진 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우리의 몸은 평생 함께 가야 할 가장 소중한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동반자가 지치지 않도록 적절한 운동과 땀으로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무그네슘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 섭취에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태음인에게는 이런 영양소들이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도와 운동 효율을 높여주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연 식단에서 얻는 영양소이며 견과류나 콩류 등을 챙겨 드시면 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영양제를 챙겨 먹는 정성만큼이나 몸을 움직이는 정성도 함께 쏟아주신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뼈와 근육은 날이 갈수록 더 단단하고 야무지게 변해갈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함이잖아요. 태음인 분들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며 건강을 되찾으면 그 활기찬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한결 여유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훨씬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할 수 있답니다. 동의보감의 가르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그것은 인간의 몸을 하나의 작은 우주로 보고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이지요. 태음인이라는 우주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땀이라는 비가 내리고 순환이라는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의 섭리에 따라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차원적인 건강관리법이며 이를 실천하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충분히 현명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운동 전후로 체온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땀을 흘린 직후에 찬바람을 갑자기 맞으면 감기나 근육통이 올 수 있으니 겉옷을 꼭 챙기시길 권유해드려요. 우리 몸의 밤음막이 가장 약해질 때가 바로 땀구멍이 열려 있을 때이니 따뜻하게 몸을 보호해주는 마무리까지 완벽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지요. 세심하게 내 몸을 아끼는 습갱이 쌓여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건강 체질을 만들어줄 것이니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에게 좋은 또 하나의 생활 습관은 바로 크게 웃는 것인데 크게 웃으면 흉곽이 확장되면서 자연스럽게 폐 운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거든요. 유산소 운동 중에 즐거운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생각을 하며 웃다 보면 땀도 더 기분 좋게 나고 운동 효과도 배가 된답니다.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처럼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얼굴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고 그 웃음이 건강의 씨앗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겪는 만성피로도 태음인의 경우 기운이 순환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누워만 있기보다는 억지로라도 몸을 일으켜 한바탕 땀을 흘려보세요. 몸속에 고여있던 탁한 기운이 땀과 함께 배출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샘솟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몸을 가두지 마시고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세포 하나하나를 깨워주는 유산소 운동의 마법을 꼭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태음인의 간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주변 장기들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적절히 소모해주면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오장육부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거든요. 내 몸 안의 장기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땀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소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몸속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도록 지휘자가 되어 몸을 움직여주시는 구독자님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울 거예요. 가끔 운동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여야 변화하는 것이니 작심삼일이라도 10번만 반복하면 한 달이 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다시 시작하시면 된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과 내 몸을 사랑하는 진심이며 그런 진심이 담긴 땀방울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건강이라는 선물로 돌아올 테니까요. 태음인의 양생법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인데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땀을 흘리는 루틴을 만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어 면역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거든요. 루틴은 나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성벽과 같은 것이니 자신만의 운동 시간을 꼭 확보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일정한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삶은 태음인 특유의 묵직한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답니다. 혹시 발루베리나 오미자 같은 식품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오미자는 5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어 태음인의 폐 기운을 수렴하고 땀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운동 전후로 시원한 오미자차 한 잔을 마시면 갈증 해소는 물론이고 기운을 돋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연이 선물한 천연 보약들을 잘 활용하면서 운동을 병행한다면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 관리는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겠지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면서 변화하는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해보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몸이 가볍고 땀 흘리는 과정이 즐거워진다면 여러분은 이미 동의보감이 말하는 최고의 양생길에 접어드신 것이랍니다. 내 몸의 버팀목인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고 땀으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 여정에 제가 늘 함께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흔히 태음인은 복을 타고난 체질이라고들 하는데 그것은 먹는 대로 영양분이 몸에 잘 쌓여서 보릿고개 시절에는 아주 유리했기 때문이지만 풍요로운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거든요. 쌓아두기만 하고 배출하지 못하면 몸 안에 습담이라는 찌꺼기가 쌓여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기 쉬우니 그래서 제가 자꾸만 유산소 운동으로 땀을 흘려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혹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허벅지가 팽팽해지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내 몸이 지금 당장 순환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음인은 폐활량이 적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가슴을 펴고 깊은 호흡과 함께 몸을 움직여주면 닫혀있던 폐포들이 하나둘 열리면서 온몸에 생생한 기운이 전달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동의보감에서는 기혈이 막히면 통증이 생기고 소통되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통즉불통 불통즉통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태음인의 통증은 대부분 기운이 한 곳에 정체돼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은 이 정체된 기운을 사방으로 흩뿌려주는 역할을 하기에 평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팠던 증상들이 운동 습관 하나만으로도 씻은 듯이 낫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구독자님 중에 혹시 밤마다 다리가 붓거나 저려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으로 땀을 살짝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걷는 동작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아래로 쏠린 혈액을 위로 끌어올려주는데 이때 배출되는 땀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인 습기를 제거해 주어 다리의 붓기를 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태음인에게 유산소 운동은 단순한 육체적 활동을 넘어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과정이기도 한데 안으로 파고드는 성격 탓에 쌓였던 우라나 스트레스도 땀방울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몸이 뜨거워지고 땀이 흐르면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는 그 어떤 보약보다도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데 큰 역할을 하니 오늘도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주저 말고 운동화 끈을 묶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는 옆 사람과 겨우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숨 가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이는 태음인의 심폐 기능을 적절히 자극하면서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황금 수치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달리기보다는 경쾌한 음악에 맞춰 팔을 흔들며 걷는 파워워킹이 태음인에게는 최적의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으니 오늘부터 나만의 운동 리듬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허준 선생님께서도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다스리는 밑병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태음인에게 운동은 가장 강력한 예방의학이자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질까 걱정되시겠지만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밀도를 높여주니 나이 탓이라며 포기하기엔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나요? 태음인은 한번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일단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끈기 있게 지속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체질이기도 하거든요. 처음 10분이 고비일 수 있지만 그 고비만 넘기면 몸속의 엔진이 가열되면서 기분 좋은 땐이 터져나오기 시작할 테니 스스로를 믿고 딱 5분만 더 걷자는 마음으로 한 발자국씩 내디뎌 보시길 응원합니다. 우리가 운동 후에 느끼는 상쾌함은 뇌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 덕분이기도 하지만 태음인의 경우 막혔던 기운이 소통되면서 오는 본연의 즐거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몸이 무거워서 만사가 귀찮게만 느껴졌던 분들도 땀을 통해 노폐물을 비워내고 나면 세상이 전보다 훨씬 밝고 생동감 있게 보이기 시작하는 신기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실 거예요. 식단 관리에서도 태음인은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쇠고기나 콩, 두부 같은 음식을 운동 후에 적절히 드시면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땀을 흘린 뒤에 먹는 건강한 음식은 우리 몸의 구석구석으로 영양분을 전달해주는 귀한 재료가 되니 나를 위해 정성껏 차린 식탁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겨울철의 추운 날씨 때문에 땀내기가 어려우시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제자리 걷기나 스트레칭도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장소나 장비가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겠다는 의지이며 집안일을 하실 때도 조금 더 큰 동작으로 활기차게 움직이시면 그것 또한 태음인 양생법의 훌륭한 실천이 된답니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태음인의 약재 중에는 맹문동이나 천문동처럼 기관지와 폐를 보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약재들을 차로 끓여 드시면서 운동을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운동으로 폐의 문을 열어주고 귀한 약차로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면 찬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강철 같은 면역력을 갖추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평소에 숨이 얕고 짧아서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유산소 운동 중에 의식적으로 복식 호흡을 시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며 아랫배를 움직이다 보면 태음인의 약점인 폐 기능이 보강되면서
땀 배출도 훨씬 리드미컬하게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밥도 태음인에게는 에너지가 되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목을 무겁게 만드니 현미나 율무를 섞어 드시는 것이 양생에 더 유리하거든요. 특히 율무는 태음인의 몸속 습기를 제거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아주 좋아서 율무밥을 먹고 운동을 하면 땀이 훨씬 개운하게 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노년을 꿈꾸신다면 지금 흘리는 땀방울이 미래의 나에게 주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근육과 뼈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적절한 자극을 주면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내 몸의 저축통장의 땀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입금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은 피부가 두터워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땀을 내어 피부 호흡을 도와야 한답니다. 땀이 모공을 씻어내고 노폐물을 밀어내면 거칠었던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안색이 맑아지는 것을 보실 텐데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적인 천연 미용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관절과 근육에 곧 움직일 거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 태음인에게는 특히나 중요해요. 몸이 묵직한 만큼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무리가 될 수 있으니 5분 정도 충분히 몸을 풀어준 뒤에 본격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넘어가시는 지혜를 발휘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준 선생님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병이 낫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태음인은 욕심이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 건강관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운동을 하면서 내뱉는 거친 숨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욕심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게 되니 운동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시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땀을 흘린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며 몸의 열기를 천천히 식혀주시는 것이 좋은데 이때 비누칠은 너무 과하지 않게 해서 피부 보호막을 지켜주어야 한답니다. 깨끗하게 씻고 난 뒤 거울 속에 비친 붉게 상기된 내 얼굴을 보며 수고했다고 다정하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런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태음인의 기운을 더욱 북돋아 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올까봐 겁난다고 하시지만 태음인은 오히려 수분 대사가 정체되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운동 중간중간 적절한 수분 섭취만 해주신다면 땀을 흘리는 것은 우리 몸의 필터를 교체하는 것과 같으니 안심하고 시원하게 땀을 빼보셔도 괜찮답니다. 태음인에게 등산이 좋은 또 다른 이유는 불규칙한 지면을 걷으면서 평소 쓰지 않던 밑세 근육들까지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무들이 뿜어내는 맑은 기운을 마시고 땀을 흘리며 정상에 서면 태음인 특유의 너른 포용력과 호연지기가 살아나면서 세상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만약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걷기가 힘드시다면 고정식 자전거 타기도 태음인에게 아주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어요.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체중의 부하를 줄여주어 땀을 효과적으로 낼 수 있게 도와주니 거실에 놓인 자전거를 더 이상 빨래거리로 쓰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루 20분만 페달을 밟아보세요.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은 대단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의 부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귀찮음을 이기고 몸을 일으키는 그 한 번의 결단이 쌓여서 100세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니 오늘 저와 함께 건강한 약속 하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태음인 분들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운동으로 전신의 온도가 올라가면 이런 냉증도 자연스럽게 완화된답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면 손끝 발끝까지 따뜻한 피가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이니 차가웠던 내 몸의 따스한 봄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마음으로 즐겁게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 속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도 포함되어 있어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과학적인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태음인은 감정을 안으로 사귀는 편이라 스트레스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유산소 운동은 이런 마음의 찌꺼기를 청소하는 가장 건강하고 확실한 방법이 되어줄 거예요. 허준 선생님의 동의보감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법을 넘어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침서와도 같지요. 태음인으로 태어난 것은 축복이며 그 체질에 맞는 양생법을 알고 실천하는 구독자님들은
이미 무병장수의 길 위에서 한 걸음 앞서가고 계신 것이나 다름없답니다. 운동 중에 목이 마를 때는 설탕이 가득 든 음료보다는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를 드시는 것이 태음인의 이뇨작용을 돕고 붓기를 빼는 데 더 효과적이에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 몸의 환경을 바꾸고 건강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들을 이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가끔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력감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체조를 해서 기운을 돌려주어야 해요. 태음인은 기운이 한 번 꺾이면 다시 일으키기가 다른 체질보다 힘들 수 있으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잃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나를 돌봐주어야 한답니다. 여러분의 뼈와 근육이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라며 저 또한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할게요. 우리가 함께 땀 흘리고 건강을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훗날 돌아보았을 때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전환점이었다고 기억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태음인에게 운동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보약은 외부에서 기운을 채워주지만 운동은 내 안에 잠든 에너지를 깨워주기 때문이랍니다. 내 몸속에 이미 충분한 에너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에너지가 땀이라는 형태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멋진 구독자님이 되어주세요.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걷는 자세만으로도 태음인의 기운은 살아나고 폐의 공간이 확보되어 호흡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구부정한 자세는 기운의 흐름을 방해하니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가슴을 활짝 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흘리는 땀방울이 모여 건강이라는 커다란 바다를 이루게 될 것이니 당장 눈앞에 변화가 작아 보이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태음인의 정직함과 끈기가 건강관리와 만났을 때 뿜어내는 시너지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니까요. 허준 선생님께서도 건강의 비결로 절제와 조화를 꼽으셨는데 운동과 휴식 그리고 영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태음인의 몸은 비로소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답니다. 지나친 욕심은 버리고 내 몸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 움직여주는 그 예쁜 마음을 오늘도 듬뿍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새 대본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 오늘 전해드린 동의보감의 지혜가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슴속에 따뜻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태음인이라서 행복하고 땀 흘릴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신다면 내일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상쾌하고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뜨시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땀을 흘리는 나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땀방울 속에 담긴 생명력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라며 우리 몸에 대들 보인 뼈를 지키는 이 여정의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내딛는 발걸음과 땀방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해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동의보감 속 태음인 양생법이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의 마음속에 건강한 씨앗으로 심어졌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단순히 땀을 흘리는 행위를 넘어 내 몸에 정체된 기운을 깨우고 스스로를 정화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음인에게 땀은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건강의 언어이자 막혔던 삶의 통로를 뚫어주는 시원한 물줄기와도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는 땀 흘리는 시간을 귀찮은 숙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아껴주는 달콤한 휴식 시간으로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뼈가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지고 전신의 기혈이 시냇물처럼 맑게 흐르길 저 재미나이가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태음인 지인분들께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공유해 주시면 참 좋겠지요. 긴 시간 동안 내 몸을 위한 공부에 집중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대견하시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내일도 가벼운 운동화 끈을 묶으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님들,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약속하며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